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영자신문 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연말연시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도움, 자선,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 최대 갑부 중에 한 명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청년이 이번에 자그마치 52조 원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꼭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뉴스죠. 글로벌 헬라인 뉴스. 오늘은 마음 훈훈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Mark Zuckerberg vows to donate 99% of his Facebook shares for charity. Slow walking is early dementia warning sign in the elderly, say researchers. Is this Leonardo da Vinci drawing a 100 million pound masterpiece or a worthless forgery? New York City is sued over salt warnings on restaurant menus.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전 세계의 이야기를 뽑아 모아서 가져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이죠.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명한 기업가고요. 오른쪽은 그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기 요 꼬맹이는 맥스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딸인데요. Mark Zuckerberg vows to donate라고 되어 있군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이름의 이 인물이 vow라고 하는 말은 공식적으로 약속하다 혹은 천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don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얼마를요? 99% of his Facebook shares라고 해서 이때 share는 주식을 얘기하니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자그마치 99%를 for charity. 이때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자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for라고 썼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donate money 다음에 to charity라고 해서 수거처럼 쓰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는 일단 for를 썼군요. 그래서 자선단체의 99%의 주식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Facebook 이라고 해서 CEO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유명한 웹사이트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밝혔냐면요. said he and his wife, 본인과 본인의 아내, 다시 말하면 자신들 부부가 would donate 99% of their Facebook shares to charity 라고 해서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자그마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즉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지난번에 딸을 낳으면서 2달 동안 쉬겠다라고 얘기했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에는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엔 물론 좋은 소식이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99% 현재 시가로는 52조 원이나 되는 돈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힌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 선언을 하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요. make a bombshell 혹은 make a bombshell announcement이라고 하면 폭탄 선언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이죠. Slow walking 이라고 해서 천천히 걷는 것이 is an early dementia warning sign in the elder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인데요. The elderly라고 하는 말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early sign이라고 하면 조기 징후 혹은 조기 증거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dementia라고 하는 말은 치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음이 느려지는 경우에는 말이죠. 노인들에게서는 치매를 warning, 경고하는 조기 징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say researchers라고 해서 연구팀에서 밝혔다라고 하는 소식이 영국의 Mirror라고 하는 일간지에 실렸습니다. The risk of dementia라고 해서 말 그대로 치매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show itself early, 조기에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problems with navigation and concen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avig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면 problem은 항상 with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조기에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say experts,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물론 무조건 조금 늦게 걷는다라고 해서 치매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보통 노인들이 걷는 평균 속도가 3.7km 정도, 시속으로는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좀 늦게 걷는 경우에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있는 경우라면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이번에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조금 한번 검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이자 연구가이자 그리고 철학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This Leonardo da Vinci drawing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가 되겠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drawing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a 100 million pound masterpiece라고 되어 있군요. 파운드라고 해서 저렇게 L처럼 생긴 것이 영국의 파운드한데요. 100 million이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1억이 떠올라야 되죠. 즉 1억 파운드의 masterpiece, 명화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1억 파운드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770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면 or a worthless forgery라고 되어 있군요. forgery, 우리말로 하면 위작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가짜예요. 과연 이것이 자그마치 1700억이 넘는 정말 명화일까요? 아니면 가치 없는 위작일까요? 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Is the hunting young woman in Renaissance dress with braids in her hair. 사실상 여기까지가 깁니다만 주어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더 자르셔도 되겠죠. 일단 woman 뒤에서 자르시고 나머지는 이 여성의 머리나 옷을 설명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르는 것도 방법이겠는데요. 일단 헌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너무 예뻐서 혹은 너무 무서워서 잊기가 힘든 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예쁜 이 젊은 여성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을 입고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땐 전치사 in을 쓰니까요. 그리고 braid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이렇게 딴 머리 있죠. 여성들 보통 두 갈래로 이렇게 따는 머리, 그걸 braids라고 하기 때문에 머리에 딴 머리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여성인데요. A sitter for Da Vinci. 이때 sitter는 앉아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화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델이죠. 그래서 다빈치의 모델입니까? 아니면 or is she really a girl called Sally? 아니면 셀리라고 불리는 여성인가요? 그것도 who worked in the co-op in Bolton이라고 되어 있군요. 영국의 볼튼이란 지역에 co-op, 우리말로 하면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대형 체인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op이라고 하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던 셀리라는 여성일까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1700억이 넘어서는 이 명화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을 영국의 위작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회고록을 내놨는데 자기가 1970년대에 그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인사동 스캔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아직까지 100% 완벽하게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시티 is sued. sue는 고소하다라는 얘기니까요. 뉴욕시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over salt warnings on restaurant menus 라고 되어 있군요. 식당의 메뉴판에 salt warnings예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경고를 해야 된다고 경고 장치를 부착하는데 이걸 둘러싸고 소송을 당한 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삼각형 편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소금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소금 뿌리는 통? 영어로는 salt shaker라고 부르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게 붙어 있으면 짜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A restaurant industry trade group. 우리가 정말 오역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트레이드 그룹 하면 무역단체라고 무조건 번역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트레이드 그룹이라는 얘기는 해당 업계의 단체니까 협회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a trade group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 협회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얘기하다가 a trade magazine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 잡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식 산업의 협회니까 정확한 이름은 전국 레스토랑 협회라고 하는데 요식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협회에서 is suing New York City's Board of Health라고 해서 뉴욕시의 대충 보면 건강위원회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위생국이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어쨌든 뉴욕시의 한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o stop it from enforcing 이라고 해서 참고로 enforce는 법을 집행하다라는 얘기니까 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a new rule, 새로운 법을 집행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require somebody to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many chain restaurants to post warnings on menu items. 메뉴에 올라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 경고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요? 개인 사업체는 아니고 체인 식당의 말입니다. 식당 체인점이죠. 어떤 음식에 붙이는 거냐면 that are high in sodium 이라고 해서 high in,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rich in, 반대말은 low in 이라고 하면 적게 함유된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다시 말하면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의 말입니다. 일일 권장량이 작은 티스푼 하나인데 이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조건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Mark Zuckerberg vows to donate 99% of his Facebook shares for charity. Mark Zuckerberg, the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 Facebook, announced on Tuesday that he and his wife would give 99% of their Facebook shares, quote, during our lives, holdings currently worth more than $45 billion to a new charity. The pledge was made in an open letter to their newborn daughter, Max, who was born about a week ago. Mr. Zuckerberg and his wife, Dr. Priscilla Chan, said they were forming a new organization, the Chan-Zuckerberg Initiative, to manage the money. Mr. Zuckerberg's charitable plans are the latest indication of a growing interest in philanthropy among Silicon Valley's young billionaires. Mr. Zuckerberg is 31 and Dr. Chan is 30. 오늘 더 뉴스 포커스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삶이죠. Mark Zuckerberg, the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 Facebook이라고 해서 co-founder,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역시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announced on Tuesday that 화요일 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게 됩니다. He and his wife would give 99% of their Facebook shares. 자신들 부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주겠다라는 거죠. 언제요? 이렇게 직접 인용한 겁니다. Quote, during their lives. 살아생전의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런데 holdings which are currently worth more than $45 billion. 여기까지는 양쪽의 하이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삽입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홀딩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통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보유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분은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자그마치 빌리언은 10억이죠. 45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자그마치 52조 원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어디에 주는가 했더니 이때 기부가 연결되는 거죠. 좀 멉니다만 to a new charity. 이때는 어를 썼네요. 그렇죠. 조금 뭔가 다른 겁니다. 지금처럼 charity에 관사를 쓰지 않은 경우는 자선이라는 추상명사라면 이렇게 charity에 관사를 쓰면 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선기관이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선기관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The pledge. pledge는 약속, 맹세니까요. 이번 기부 약속은 was made in an open letter라고 해서 펼쳐진 게 아니죠.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약속을 하다라고 할 때 make a promise니까 당연히 make a pledge. 그래서 make란 동사를 써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누구에게 보내는 서한인가 봤더니 to their newborn daughter.
말 그대로 이번에 갓 태어난 딸인 이름이 맥스라는 아이였습니다. Who was born about a week ago. 이번 발표가 있기 전에 약 일주일 전에 출산한 그런 꼬맹입니다. Mr. Zuckerberg and his wife Dr. Priscilla Chen이라고 되어 있군요. 중국계거든요. 저커버그와 그 아내인 프리실라 첸 박사는 뭐라고 밝혔냐면 said they were forming a new organization. 그렇죠? forming a new charity. 같은 말입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기관의 이름은 which is the Chan Zuckerberg Initiative. 이때 이니셔티브는 보통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계획 뭐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나라 신문에서도 다 그냥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고 그냥 번역을 합니다. 자선단체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립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금 멀리 있습니다만 이렇게 to를 써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To manage the money. 이때 더가 중요한 거죠. 그 돈이에요. 무슨 돈? 자그마치 450억 달러 예정돼 있는 기부금을 운영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Mr. Zuckerberg's charitable pl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itable, 자선회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저커버그가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자선 계획은 are the latest indication of a growing interest in philanthropy. 여기까지 볼까요? 조금 더 가면 among Silicon Valley's young billionai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indication은 지시하고 보여주는 거죠. philanthropy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선이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기부라고 할 때도 쓰고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의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젊은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자선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the latest, 가장 최근 사례입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가장 최근 사례라는 거죠. 참고로 Mr. Zuckerberg is 31 and Dr. Chen is 30. 정말 젊은 억만장자가 많네요. 31세에 52조 원을 기부하겠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한 겁니다. 바로 더 뉴스 포커스였죠.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ark Zuckerberg vows to donate 99% of his Facebook shares for charity. Mark Zuckerberg, the co-founder and chief executive of Facebook, announced on Tuesday that he and his wife would give 99% of their Facebook shares during our lives, holdings currently worth more than $45 billion, to a new charity. The pledge was made in an open letter to their newborn daughter, Max, who was born about a week ago. Mr. Zuckerberg and his wife, Dr. Priscilla Chan, said they were forming a new organization, the Chan Zuckerberg Initiative, to manage the money. Mr. Zuckerberg's charitable plans are the latest indication of a growing interest in philanthropy among Silicon Valley's young billionaires. Mr. Zuckerberg is 31 and Dr. Chan is 30. 먼저 기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donate money to charity라고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아니면 make a donation to something이라고 해서 어디에 기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give money away라고 해서 give away, 무료로 나눠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다라고 할 때 쓰는 정말 좋은 표현이죠. extend a warm helping hand to the poor 라고 한다면 역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펼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럴 땐 conduct a campaign 뭘 하기 위해서요? to help less fortunate neighbors 라고 하거나 those in need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쓰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크든 적든 우리 사회에서는 참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EBS 영어 채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